피플 뜨거운 사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 만나보시죠. 김민석 총리 후보자입니다. 청문회는 끝났고요. 야당에서는 국민청문회를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틀에 걸쳐서 김민석 후보가 배추에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배추 농사에 투자하는 분을 만나보거나 들은 사례가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고요. 사실 돈 들어오는 날은 수확하는 날 딱 하루고 되지도 않는 말씀들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좀 마음을 많이 다친 것 같습니다. 지금 김민석을 제2의 조국이다, 제2의 조국이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조국 전 장관은 상당히 억울해할 것 같아요. 결국 지금 김민석 후보가 찾아낸 해명이라고 하는 것들, 출판기념회, 빙부조이금, 결혼식 축의금, 전처의 교육비 보조, 배추농사 투자금, 장모의 월 300~400만 원 생활비 보조, 이것들이 다 뭐냐면 공직자윤리법에서 살짝 엇나갈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한 거거든요. 자, 아직까지 해명되지 않고 있는 대목은 유학 갔을 때 월 450만 원씩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강모 씨로부터 그 돈을 왜 받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 배추 농사에 투자한 수익금과 나중에 원금을 다 받았다라는 해명인데, 야당에서는 이게 어떻게 배추 농사에 투자해서 450씩 받을 수 있느냐라며 사실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복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산에는 배추 농사를 안 짓지만. 배추 농사로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해 가면 끊임없이 김민석 총리 후보를 인준해주지 않겠다, 낙마시켜라라고 공격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약간 좀 제일 애매모호하게 들리는 이제 배추 부분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가장 좀 애매모호한 해명이 배추긴 하다. 근본적으로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6억을 집에 쟁여놓고 있다라는 공격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배추 농사에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직접 지은 게 아니고 그 하는 일종의 그 농업을 하는 그 어딘가에 투자를 했겠죠. 배추와 관련된 사업 어딘가에 어딘가 투자를 했겠죠. 그거에 대한 확정 이익을 받기로 했다든지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그러면 근데 저는 그 자체로 인정을 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저런 문제가 아니고 김민석 후보가 지금 내란이 아직 채 끝나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또 인수위 과정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첫 번째 총리로서의 그 국정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가 최우선이에요. 그런데 청문회 기간 내내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또한 국민청문회라는 이름으로 그저 공격만 합니다. 정치 공격이죠. 보통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6개월 정도의 허니문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데 6개월이 뭡니까?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재명은 범죄자 대통령 싫어요, 이런 프랭카드 걸리고, 지금은 지역 전국 곳곳에 정체불명의 부정선거는 사형, 이런 프랭카드 걸리고. 근데요, 국민들이 볼 때 저런 주장을 어디서 했을까라고 하면 공연히 국민의힘이 의심받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치적 공격을 끊임없이 청문회 장에서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맞는 정치 공세를 하고 있을까라고 저는 판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도덕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그것 못지않게 정책 능력과 대한민국 국가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후보인지에 대한 검증도 같이 가야 되는데, 한 부분은 완전히 제로 상태고 오로지 흠집내기 중심으로만 가니까 방어를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서도 그러면 안 되지, 이거는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라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문 제도 자체에 대한 혁신적인 개혁을 해야 누가 집권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각 후보들을 두고 거의 난도질하는 이러한 반복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내가 야당일 때는 절대 안 바꿔주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 5년 내내는 그냥 이 상태로 두고 다음번 정부 때 바꾸자 그러면 바꿔질까요? 저는 지금 바꾸는 것이 늦었지만 가장 빠른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저희 정책 검증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파악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올해 2025년도 국가 예산 전체 규모도 전혀 대략으로도 아예 말씀을 못 하셨고요.
국가 채무 규모에 대해서도 아예 국가 채무 규모가 40% 넘는다라는 거는 일반 국민들도 다 아는 얘기인데 그 수치를 정확하게 맞추는 거는 고사하고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현재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거든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반도체법 관련돼서 굉장히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 반도체 수출에 주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수출 규모에 대해서도 3분의 1로 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전체적인 국가 그림에서 예산의 규모는 얼마지, 채무는 얼마지, 그럼 우리가 주력해야 되는 수출은 어느 정도지, 아예 기본이 안 돼 있는 것도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능력 검증 안 했다라고 얘기해요. 1단계 능력 검증에서도 이미 탈락을 한 걸 온 국민이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다가 두 번째 교육 관련돼서도 단순하게 아빠 찬스를 묻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교육 정책에 대한 입장까지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사고나 특목고를 지금 또 폐지하겠다라고 하니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불안하고 준비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도 불안해요. 그래서 본인이 그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반대하는데 같이 동참해놓고서 딱 그 반대하면서 자기애는 다른데 국제고를 이렇게 편법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도 정권이 바뀌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정책 바꾸겠다라고 하니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다 정책질입니다. 이런 방구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공식적으로 제출된 자료가 부동산 거래를 한 자료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사 사인이 없어요. 그리고 채무 관계에 있어서도 그 채무 관계를 지키지 않고 그냥 휴지 조각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을 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 대해서도 내가 주소만 거기 줬을 뿐이지 실제로 안 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디 살았는지 얘기를 안 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공적인 문서든 사적인 문서든 이렇게 나라의 총리가 되면 그런 증빙된 자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는 게 일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 뭐 배추 투자냐 아니냐 이런 거를 넘어서서 전체 흐름에 있어서 김민석 후보가 가지는 공인으로서의 마인드가 있는가, 준비된 사람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탈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꿰뚫어 보지 않아도 워낙 귀에 꽂히는 게 배추고 워낙 황당하니까 기억에 남기 때문에 배추를 기억하는 거지 그 한 개만 문제 삼고 있지는 않다. 재산 신고부터 상당히 이 모든 서류나 절차의 현행법 위반이 많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국회의원 출신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라는 걸 본인이 스스로 입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라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이 됐죠. 하다못해 또 자녀까지도 조금 전에 이제 편법이다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녀도 건드리고 또 이혼한 전처도 건드리고 정말 그 가능한 모든 부분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을 다 한 것이죠.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하는데요. 조금 아까 제가 제도 개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김민석 후보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검증 자료 제출한 그 기준으로 해서 다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려면 한덕수 전 총리는 이런 기준에서의 자료 제출을 했는데 왜 그 기준에 합당한데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안 하느냐라고 공격하는 것이 합리적 공격이 아닌가 싶고요. 이것을 계속해서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편갈리게 하고 어느 일방은 국민의 이름으로 이미 탈락되었다라고 하고 또 어느 일방은 국민들은 이미 총리 후보로 인준했다라고 하고 서로 싸움만 지리하게 계속됩니다. 저는 좀 이런 모습 그만 보였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국민들이 피곤하겠습니까? 방어를 하는 쪽도 피곤할 거고 공격하는 측도 피곤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기왕 시작이 됐으니까 이번 첫 번째 청문 7월에 각종 장관들 청문까지는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보다는 좀 질을 높이는 차원의 청문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차후에는 제도 개선을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좀 나서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 복귀학 의원님 저랑 상임위원회를 같이 하고 있으세요. 두 분 같은 국토위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 국토위 회의만 시작하면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민주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로 막 그 질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정부에서 이 자료 안 주냐 저 자료 안 주냐 그래가지고 내가 국회를 할 수 있겠냐라는 발언을 무지하게 많이 해요. 우리 둘이 같이 현장에 있으면서. 그런데 그거는 또 정부가 굳이 주지 않아도 자기 품을 팔면 찾을 수 있는 종류의 자료도 많아요. 그런데 인사청문회 자료는 본인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검증도 안 되고 자료 제출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네. 궁금한 게 배추 농사에 투자했다라고 총리 후보자께서는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거부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본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전세 대금 2억을 빼서 배추 농사에 투자했다라는 증빙 자료가 제출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것만 주시면 그냥 이 문제는 이제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제출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명쾌하지 않습니까? 전세금 2억을 받아서 그 2억이 건너간 자료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나는 매달 얼마씩 받기로 했다라는 그게 있으면은 그거를 하든지. 그래서 지금 아까 무슨 6억 원이 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까지 더하면 추가 2억이 또 새로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월 450씩 3년에 걸쳐서 받고도 전 부인이 추가로 또 돈을 돌려받았다 그랬거든요. 100%. 그런데 아까 저희가 자녀나 전 가족을 언급한 게 아니라 후보가 본인이 먼저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본인이 할 얘기가 없으면 그거는 전처가 했어요. 그거는 장모님이 했어요. 그거는 현처가 얘기했어요라고 알겠습니다. 끊임없이 본인이 핑계를 대고 주기로 했던 증여세 자료 우리가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인사청문회 오기 전에 증여세 냈으니까 그 증여세 납부 자료 드릴게요라고 인사청문회장에서 본인이 말했던 그 자료조차도 우리한테 안 준 거를 떠나서 누구에게도 공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네, 여야 두 분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뜨거운 인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핫피플 세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이 됐는데 알통이 화제예요. 의회의 알통이 화제인데 사실 저도 뭐 국회 출입하면서 정성호 의원 꽤 오래 뵀지만 저런 근육이 있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법과대학 출신으로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서울대 역도부장을 했었습니다. 81년도에 제가 대학을 입학했었는데 그 당시는 굉장히 대학이 어수선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 당시 진짜 운동권이었습니다. 매 시위하러 다니고. 근데 이게 시위를 하려고 하더라도 체력이 있어야 시위도 하고 도망갈 때 좀 스피드가 좀 있고 뭐 잡힐 때 좀 뿌리칠 그런 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운동을 좀 해야겠다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서울대학교 역도부 그 간판이 있는데 그 옆에 구호가 있더라. 구호가 현대의 가슴에 원시의 힘을 무도정신 단결 뭐 이렇게 해갖고서 괜찮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자, 누리꾼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김재섭하고 누가 무게를 더 많이 드는지 궁금하다라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하고 둘 중 누가 더 무게를 많이 칠까 궁금하다. 김재섭 의원도 김재섭이 의원이 유도를 하고 서울대에서 럭비부 주장을 했고 우리 정성호 의원은 이제 유도 역도 부장을 했고 이래서 진짜 운동권 출신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조규현 변호사 알고 있었어요? 정성호 의원? 아니요, 저 몰랐습니다. 진짜 따로, 운동권이었네요. 그러니까 따로 뭐 식사한 적도 있고 오며 가며 뵌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런 몸짱인지는 진짜 몰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하고 딱 비교해 보면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겉으로도 이제 건장하잖아요. 건장하고 크니까 몸이 좀 관리가 좀 되고 있구나 이랬는데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운동을 오래 해오신지 몰랐습니다. 운동권 맞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 있는 운동권들은 반성해야 돼 다. 그만큼 뭐 이 대학 시절부터 해서 자기 관리를 참 잘해 오신 분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뭐 이재명 정부에서 뭐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 일하려면
체력은 이제 기본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법무장관이 하실 일도 특히 많은데 체력 걱정은 안 해도 될 만큼 잘 관리해 오셨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40년 가까운 또 친분이 있고 신뢰가 강한 분이기 때문에 아마 사법개혁, 검찰개혁 관련해서 가장 확실하게 믿고 맡길 분으로 이제 정성호 의원을 지명하셨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기대에 부응할 만큼 잘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아마 그 일을 완수하고 완성하는 데 있어서 체력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복경 의원님.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네네. 저분이 이제 17대 국회로 출발하셨거든요. 우리 김희정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때도 자기 팔림 자랑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때는 일종의 원시국회, 동물국회 그래서 그때는 중요했죠. 몸싸움이 있었던 복경 의원도 한등 차거든요. 저도 이제 한 골목을 맡아서 이렇게 그렇죠. 그랬던 때가 있는데 조기현 변호사 데려가세요 빨리. 네, 그때 저도 그때 거기 있었습니다. 정성호 의원님이 저분은 몸싸움 현장에 안 나타나요. 이제 점잖은 분이라 그래, 점잖은 분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옳지 못하다고 본다라고 안 하는 분인데 그래도 말씀은 내가 가면 한 손에 한 사람씩 들고 나올 수 있는데 뭐 이런 정도로 자기 체력에 대해서는 자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저는 이 사진 보고 네. 푸틴인가 그랬어요. 네. 푸틴이 복하면 알몸 자랑하고 막 몸짱이죠. 그랬거든요. 네, 몸짱이죠. 그래서 별로 좋은 컨셉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거는 정치인의 저런 알몸을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자료 제출 얘기했듯이 정당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원한다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 아이 그냥 이런 건 칭찬해줘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정성호 후보자가 야당도 납득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동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국민에게 피해 없도록 해야 한다. 야당도 납득할 수 있게 개혁하겠다. 그러니까 이 장관 후보자와 지금 사실은 당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 박찬대 정청래 의원과 메시지는 좀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김관수 변호사님 좀 뭐 과격한 뭐 법안 개정 아니냐라는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 야당과 협의해 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박찬대 당대표 후보자나 이 정청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조속하고 신속하게 아무래도 이제 전당대회를 앞뒀기 때문에 이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여론을 의식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박찬대나 이제 정청래는 강성 지지자보다 더 강성이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강성 대결하다 보니까 더 강성이 되는 거고. 이제 정성호 의원은 이전에 어떤 의원 활동 전체적으로 보고 또 이전에 이제 방송 나서 인터뷰를 하면 상당히 온건하고 이제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젠틀하시죠. 그런데 야당이 검찰 개혁에 야당과 협의하겠다 이 말은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뭐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겉으로는 마치 협의하는 척 하겠지만 아마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겁니다. 왜냐하면 협의하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정해놓은 건데 정성호 의원님 제가 볼 때는 말만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 똑같이 갈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민주당에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유한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말대로 행동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